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정숙하고 영철의 관계가 끝을 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끝이 나지는 않았어요. 영철에 대한 정숙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이 남아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데이트에서 그 영철이 보여준 그 어이없는 좀 행동들, 그런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실망을 하고 좀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트가 끝난 직후에 정숙이 혼잣말로 되뇌었던 "데이트 재미없어." 그 발언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거든요. 너무나도 실망한 정숙의 표정이 역력했고 '둘은 이제 거의 끝났구나. 회생 가능성이 제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불씨가 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서로 잘해야겠죠. 특히 영철. 자, 그리고 두 사람의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미방분, 영식을 둘러싼 여자 출연자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준 정숙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상황적으로는 별 상황도 아니었어요. 영식이 아침에 커피를 좀 내리고 있었고 그 컵에다가 얼음 넣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넘치니까 커피가 흘러내린 거죠. 그 모습을 처음 발견을 한 것도 정숙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출연자들은 뭐 담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특히 영자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은 영식한테는 아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 너무나도 무심할 정도예요. 과연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있는 게 맞나? 관심이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너무나도 무관심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다. 어떻게 지금 서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썸을 타고 있는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에서 말을 걸거나 뭔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옆에서 좀 쳐다볼 수도 있거든요. 정숙이 했던 것처럼 오히려 정숙이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커피가 넘쳐 흐르니까 물티슈를 정숙이 찾아서 영식한테 줍니다. 그 물티슈를 찾아서 준 것도 정숙이에요. 영식이 이거 왜 넘치지? 얼음 넣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여자 출연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커피 양을, 그 물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커피를 잘 내려보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내리다 보니까 넘쳐 흐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모두가 하는 실수는 아니지만은 저 실수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다. 자, 또 좀 특이했던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영식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컵을 주위를 닦고 있어요. 휴지로. 그 모습을 여자 출연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보느냐? 잘하나 못하나 걱정이 되니까. 워낙 모든 것들이 미숙하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자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진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제일 무관심하게 앉아있던 게 영자예요. 신기하죠?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면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나머지 여자 출연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현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있는 영자한테 어제 영식의 어떤 모습을 본 건지 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영자가 그쵸. 그러니까 영자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현숙이 하는 저 얘기, 어떤 모습을 본 건지 알 것 같다. 영자가 얼마나 떠들어댔으면은,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 영식에 대한 흉을 얼마나 봤으면은 현숙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뭔가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어리버리하다. 뭘 해도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현숙이 저런 모습을 보고 영자가 저런 모습을 보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흘릴 수는 있는데 무덤덤하게 닦을 줄 알았다고 하거든요. 무덤덤하게 닦을 줄 알았는데 약간 당황하면서 오오오 이렇게 어버버했다라는 거죠. 앞에 있던 옥순도 약간 흉내내면서 그렇게 해요. 우왕좌왕하면서 팔을 막 휘두르면서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식의 저런 이미지, 영식의 저런 어리버리한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자가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식에 대해서 흉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실수만 하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런 모습이구나. 영자가 봤던 게, 얘기했던 게 저런 어리버리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냥 평범하게 실수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커피 흘리는 거, 커피 내리다가 그게 넘쳐서 흘리는 거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이게. 그리고 놀랄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놀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영식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그냥 좀 안쓰럽고 어리버리하고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영식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현숙이 했던 얘기, 영자님이 어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 내 흉을 봤구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대 학생이면은 로스쿨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다. 뭘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거죠. 누구나 못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서울대 출신이니까 뭐든지 잘해야 돼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영자가 웃으면서, 저는 뭐 거의 비웃음으로 들렸는데 영식님 빼고 다 잘하세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거의 조리돌림이에요, 이거는. 저 얘기가 서울대 출신 중에서는 영식님 빼고 다 잘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영식이만 못한다, 어리버리하다, 뭐 커버를 쳐준다거나 뭔가 도와준다거나, 아니 자기하고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저렇게 실수를 해서 어리버리하고 있으면은 다가와서 뭔가 도와주고 치워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남자도 뭔가 애착이 가고 고맙고 이 여자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 영식이 영자한테도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자기한테 했던 그 행동과 말들,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 특히 운전할 때 너무 타박을 했으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운전을 초보 때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특히 지인들한테, 뭐 남자친구나 남편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내가 초보니까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물론 영식도 조금 더 솔직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운전을 못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계속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급기야는 짜증을 냈거든요. 완전 개무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할 거고 기분이 나쁠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애정, 호감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성격이 좀 유순한 성격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오히려 되받아치거나,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미숙한 거하고는 다르게 이 성격 자체는 굉장히 온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되받아치지 않는 것 뿐이지 기분은 그래도 나쁘다. 그래서 영자에 대한 앙금이 생겼을 거고, 이제 호감 자체가 저는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진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당연히. 어느 순간 정내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식도 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정숙이 빤히 쳐다봐요. 또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뭔가 표정은 잘 안 보였는데 그 바라보는 모습만으로도 뭔가 애잔한 느낌이 있었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숙 자체가 원래 성향적으로 영철이나 영식같이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뭔가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뭔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까지 느끼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견남이 좋다, 성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저런 부분이 아닐까. 워낙 진짜 굳건하고 남자다운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에 본능적으로 좀 끌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상대가 기분 나쁘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도와줬죠, 지금까지. 물티슈도 먼저 찾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물티슈도 가져옵니다. 영자가 계속 눈에 밟혀요, 거슬리고. 그러니까 영식하고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라면은 저 모습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저 모습들. 와, 진짜로 안 움직여요, 아예. 쳐다보는 것도 약간 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아이 그 인간아,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옥수는 또 바라보면서 영식 보고 너무 웃기다고. 자, 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아침 먹기 힘들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뭔가 다 챙겨주면서 아침 먹기 힘들다 이런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비웃듯이 옆에서 웃으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정숙은 보면은 약간 저 상황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 좀 불편해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분위기를 만든 거는 영자. 결국은 그동안 영식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것도 있고. 자, 만약에 영수였다. 영수같이 막 쉽게 긁히고 급발진하고 화낸 티 얼굴에 팍팍 내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여자 출연자들이 저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만만하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면은 이상하게 만만하게 보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간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요, 정숙은. 그러니까 저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내가 실수 한번 한 것뿐인데. 자, 그런데 옆에서 이것저것 티슈도 챙겨주고 닦아주고 말도 좋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랑 그냥 옆에서 놀리듯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숙이 이런 거는 서울대생의 하루 살기 이런 브이로그 찍으면은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식이 자기가 브이로그 찍은 것도 있다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숙이 컨텐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법률 상담이다. 브이로그는 한 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이 법률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산다고. 그러니까 영식이 비록 커피는 흘리지만 이라면서 뭔가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 영자가 또 긁기 시작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또 저렇게 해요. 이 선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사람을 대할 때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조금 내가 오버하는 것 같다. 너무 긁는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보통은 내가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식을 대하는 영자를 보면은 그런 선들이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주차는 못하지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놀리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정숙은 동조하면서 웃는 모습들이 없어요. 옆에서 옥수는 본인 일 빼고는 허당미가 있는 캐릭터다. 현숙이 인정하냐고 물어보니까 영식이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현숙이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 반전 매력이라고.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좋게 보면은 인간미가 있는 거죠. 전문직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딱하고 자기 관리 너무 철저하고 그러면은 좀 인간미가 부족하니까 저거는 좀 인간적이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저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거 중간중간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 영자가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들을 정숙이 하고 그리고 현숙이 합니다. 누가 보면은 정숙하고 썸 타고 있는 줄 알겠어요. 저 걱정스러운 눈빛. 뭔가 저 사람 일 잘 못하는데 어리버리한데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정숙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는 영자고 중간중간 긁는 발언도 그렇고 무관심하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영식 목에 뭔가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옥순이 그거를 발견하고 영자를 부릅니다. 영자 보고 손 좀 달라고. 그러면서 영자 손을 빌어서 싹싹 그를 문질러요. 저는 글쎄요, 저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영식이었다면 어땠을까 기분이. 자, 27기 정숙이 영철의 목에 묻은 그 선크림이었나요?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때 정숙은 워낙 플러팅도 열심히 하고 스킨십도 열심히 한 그런 캐릭터라서 그거 자체가 조금 플러팅이 돼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본인이 닦아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인 손으로 닦아주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영식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영자하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잘 되는 분위기니까 손을 빌어서 닦은 거긴 한데 그거 자체는 좀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자가 그 닦은 손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약간 이거 뭐지?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느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영자 손을 저렇게 빌려서 닦을 게 아니고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저렇게 닦으면은 어쨌든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자가 그 전날 했던 얘기를 하죠.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 자기는 스킨십 여기서는 안 하겠다고. 나도 할 생각이 없는데 스킨십 안 할 거라고 선을 긋는다고. 뭔가 통투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식의 의도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렇게 쉬운 남자로 보이지 않겠다. 내가 아무 생각 없는, 서로 마음에 없는, 그리고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그런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신중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 말 자체는 팩트이지만은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더라고요. 분명히 상대방도 내가 한 의도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습을 보면은 각 캐릭터들의 성격이 다 보입니다. 현숙은 제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데 초기에 비해서는 좀 묘하게 매력들이 있어요. 현숙만이 가진 매력이 있다. 뭔가 다정다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약간 강한 T의 느낌에서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영자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은 이제 영식하고의 관계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저거는 남보다도 못해요. 남이긴 하지만 최소한 썸을 타는 사이면 정리를 하던가 짜장면을 먹던가. 차라리 짜장면 먹기 싫어서 저렇게 옆에 두고 있는 거는 좀
잔인하다. 게다가 이번 장면에서 보여준 영자의 행동들 그리고 무례한 발언들 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집중적으로 꼽을 준 거거든요. 무관심한 상황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꼽을 줬고 가장 좀 빛났던 거는 정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수가 적잖아요 정숙이.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좀 이해해주는 측면이 강하고 영철을 대할 때 보면 알아요. 함부로 이게 말을 하지 않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10번 20번 생각하고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농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던지고 그리고 저렇게 챙겨주는 거 물티슈 갖다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애정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죠. 당연히 이성으로서는 아니고 약간 따뜻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장면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모습도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모습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평범한 거 찾기가 이렇게 힘드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영철하고의 관계도 사실 지난번 데이트 이후로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숙이 끝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호감도가 100이었다. 뭐 100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100에서 한 2, 30 정도로 떨어진 느낌? 왜 떨어졌을까? 사실 정숙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철이 쑥스러워하는 거, 창피하는 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다. 보기 좋았다. 근데 그 모습이 자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트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사람들, 카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대상 자체가 내가 아니고 카메라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 홍보하러 나온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철이 보여주는 어리버리한 모습, 별로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게 실망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관심이 나한테 없었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자체가 재미가 없었던 거고 영철의 그 독특했던 모습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모습 자체로 실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저녁 데이트에서도 물어봐요. 여기에 나온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영철이 얘기하잖아요.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의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러면은 연애를 하러 나온 목적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냐? 100대 0이라고 해요. 100대 0. 이게 말이 돼요. 최소한 연애 목적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영철 자체는 애초에 연애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냥 나의 부족한 모습이 뭔지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을 피드백받기 위해서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나왔다. 자, 그런데 그 비율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정숙이.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숙이 뭐라고 하느냐. 그 수치를 알아야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철이 10대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근접하게 바뀌었다. 자, 그만큼 정숙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정숙의 마음이 큰 거는 맞다고 쳐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게 상대방한테 보여지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10대 0이든 9대 1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냥 0대 10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영철의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정숙이 그 영향에 제가 있다. 나로 인해서 그렇게 바뀐 거냐.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정숙을 보고 왜 저분이 그러면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짝을 찾아야겠다는 목적이 생겼다가 아니고 짝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짝을 찾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정숙이 우려했던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거는 또 아닌 거죠. 영철 스스로도 본인이 이상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상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에 출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숙이라는 짝을 찾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철이 좀 썸을 타는 관계, 알아가고 싶은 단계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숙이 물어봐요. 밖에서 만나보고 싶다? 이건가요? 정숙도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밖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다를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 결국은 약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영철의 모습이 진짜 영철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진짜 카메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긴장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오버돼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영철이 자기는 밖에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 영철이 지금 싫은 거는 아닌데 당연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뭔가 기대를 하는 거고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남을 신경을 쓰니까 나랑 데이트할 때는 적어도 나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카메라를 신경을 쓰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독특한 모습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저런 모습들이 밖에서도 계속되면은 정숙은 외로움을 느낄 거고, 그러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똑같아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트 재미없어 씨가 아니고 더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은 됐는데, 영철이 그래도 잘 해야 된다. 뭐 이대로 최종 선택까지 안전하게 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이성을 선택하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영철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정숙도 밖에서 알아볼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두 사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카메라가 없다면, 그리고 정숙이 원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둘의 관계는 조금 더 발전되고 그 관계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정철이 너무 자기 그 색이 강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고, 폐쇄적인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거든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밀쳐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정숙은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정숙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영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미방분에서 보여줬던 정숙의 그 행동과 그 말들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 영철을 잘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약간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상대방을 충분히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철한테는 가장 최적의 상대가 아닐까. 사실 영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자가 아니고 정숙 같은 캐릭터를 만났다. 아마 본인의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 이렇게 묻어져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영자하고 만나니까 욕먹을 장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주눅 들어있고 본인도 스스로가.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 있을 텐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해서 욕먹을까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장점이 빛나느냐 아니면 나의 안 좋은 모습들만 부각이 되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나고 결혼 상대자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끊어내는 그 용기, 그 타이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그 둘의 관계가 조금 더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